얼마 전에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애플 펜슬, 매직 키보드 등 다양한 제품들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스펙이나 가격 비교는 다른 전문적 유튜버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이패드 출시를 보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뇌피셜 생각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애플이 약간 지금 후달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얘는 하는구나 라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후달려하고 조금 조급해한다고 느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애플의 광고가 굉장히 논란이 됐죠.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유아프레스 영상을 살짝 카피해서 메트로놈 같은 악기들, 카메라 등 인간의 창작 활동을 대표하는 기기들을 모두 압축하고 나서 짠! M4 칩이 나오는 그런 광고였죠.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창작 활동을 마치 M4 칩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처럼 표현한 애플의 광고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애플의 광고 담당자는 사과를 하면서 이 광고를 더 이상 송출하지 않겠다는 오픈 엔딩으로 마무리됐죠. 트렌디한 광고로 유명한 애플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점에 대해 뭔가 조급하고 급하게 광고를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광고를 봤는데요. 이전에 애플의 광고들을 보면 대부분 제품보다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4년에 공개된 애플의 매킨토시 광고는 말 그대로 전설로 남았는데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고 이를 해머로 깨부시며 스펙과 기술만 강조하던 IT 회사들의 광고가 아닌 사람에 집중하는 애플의 철학을 보여준 광고였습니다. 이후에도 애플은 광고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단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적인 광고를 만들어 왔죠. 하지만 이번 애플의 광고에선 사람의 모습이 단 1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의 문매를 맡기도 했지만 항상 사람의 모습을 강조하던 애플이 오로지 기술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광고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분명 결이 다른 느낌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이폰이나 맥북을 비롯한 많은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떤 광고와 메시지를 전해올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출시가 되기 전에 아이패드 프로에는 M4 칩이 탑재될 거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루머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 실리콘 혁신의 시발점이었던 M1 칩셋을 보면 분명 맥북에서 먼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 탑재가 됐거든요. 이때 팀 쿡의 발령기도 볼 수 있었죠. 그 이후에도 새로운 칩셋이 나올 때마다 맥북 먼저 그리고 아이패드에 순서대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M3가 탑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M3를 건너뛰고 M4가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가격을 엄청 올린 것도 아닙니다. OLED도 들어가고 이전에는 12.9인치만 XDR 디스플레이였는데 이제는 11인치도 XDR 디스플레이를 올려줍니다. 근데 시작 가격은 한 2-30만원 정도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맥북보다 더 앞선 세대의 칩셋을 끼워주고 디스플레이도 좋아졌는데 이 정도 가격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격이 싸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너무 비싸지긴 했죠. 어쨌든 애플이 M4 칩을 맥북보다 아이패드에 먼저 넣어준 것을 보고 제가 애플이 지금 후달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 이유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갤럭시 S24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서 꽤나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온디바이스 AI를 쉽게 설명하면 말 그대로 기기에 탑재가 되어 있는 순정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 S24를 구매해서 구경을 좀 해보긴 했는데 통역이 되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몇 년 안에 정말 언어의 장벽이 깨지지 않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삼성의 갤럭시가 AI로 앞서다 보니까 애플도 지금 마음이 급해진 거죠. 선두주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있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AI마저 뺏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AI 기능을 M4에 탑재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맥북에 먼저 보여주자니 24년 하반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갤럭시는 또 새로운 갤럭시 탭 등을 출시하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AI가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애플은 삼성한테 기술적인 세대가 한 세대 밀리게 되니까 급하게 아이패드에 탑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WWDC에서도 새로운 AI 기능이 탑재된 시리가 공개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 걸 보면 애플이 AI 시장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애플의 행보를 보면 새로운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퍼스트 무버보단 조금 느리지만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패스트 팔로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R 기기인 애플 비전 프로가 있죠. 이 시장을 먼저 개척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인데 애플은 뒤늦게 시장에 참여했지만 모두의 관심을 받았고 아직은 미완성이다 라는 평도 듣긴 했지만 애플 비전 프로의 파급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듭니다. 이제 곧 공개될 애플의 온디바이스 AI에는 어떤 기술력이 있을지, 삼성 AI 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에어 13인치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업용으로 아이패드를 구매한 학생분들이나 큰 화면으로 콘텐츠를 감상하고 싶은데 프로의 가격은 부담스러운 분들이 특히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큰 화면 아이패드 에어가 출시되면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지 궁금했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끝나누기를 위해 60Hz를 넣어준 애플입니다. 13인치의 시작 가격은 12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주사를 올려줘도 되지 않나 하는데 좀 야박하긴 하네요. 워낙 기다렸던 분들이 많았던 모델인데 120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은 이게 진짜 에어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아이패드에 있어서 애플 펜슬의 존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순히 컨텐츠 감상으로 아이패드를 쓴다면 모르겠지만 아이패드 좀 잘 사용한다 하는 분들은 모두 애플 펜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애플 펜슬 2세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왜냐면 1세대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모두 보완했거든요. 기존 애플 펜슬을 충전하기 위해선 위에 뚜껑을 따서 아이패드에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짜치기도 했죠. 그리고 소재가 약간 미끌거리는 소재였기 때문에 습하거나 더운 날에는 계속 쓰다 보면 미끌거리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가 나오면서 무선 충전을 지원했고 소재도 매트하게 바뀌면서 펜슬을 쥐는 느낌도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둘 다 사용해 봤는데 확실히 2세대가 사용성은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 펜슬 프로는 뭔가 드로잉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와닿을 만한 포인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햅틱이나 스퀴즈, 배럴롤 같은 기능들은 미술 계열이나 섬세한 터치를 원하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용자 분들에게는 글쎄요, 크게 사용성을 높여줄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애플 펜슬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구체적인 바람이 있던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숨은 니즈를 파악하는 애플이었기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요. 애플 펜슬 2세대만큼의 신선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에는 애플 펜슬 프로를 사용 못하게 호환을 막아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전 M1 아이패드긴 하지만 그래도 M2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너무하네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 프로의 시작 가격은 3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맥북보다 먼저 M4 칩을 탑재하고 128기가가 아닌 256기가로 시작하고 OLED 탑재, XDR 디스플레이가 된 것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맥북이야 뺨치는 가격이라 절대적인 액수는 높긴 합니다. 가격 정책이 사악한 애플이라면 분명히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신 애플의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포기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애플이 자동차도 만들려고 했나?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 업계에는 근근히 들려오던 소식이었습니다. 포기를 선언한 직후에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잠재력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으로 이어지는 미친 연동성에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 자동차까지 연동이 된다면 충성 고객을 분명 더 모을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패드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왜 애플카를 얘기하냐면 애플은 지금 매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하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괴랄한 가격 정책을 고수할 게 아니라 일단 좋은 거 다 꺼내서 보여주고 매출부터 올려야겠다는 판단이자 싶어요. 근데 또 아이패드 에어에는 여전히 60Hz 넣어주는 거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기도 하고 애플이 과연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매출을 끌어올릴지 아니면 요란한 빈수레가 될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아이패드 신제품 출시를 보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들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아이패드나 애플 펜슬, 매직 키보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애플이 매출도 줄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만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